예,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시간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서울여도 온 지 21년 됐고 지금 몇 년 안 남았고 그다음에 제가 부장 만든 지도 벌써 11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우리 동영상도 금방금방 가네요. 우리 동영상 반복 시청하시고 또 오프라인에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유통관리. 유통관리는 뭐냐?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이 물건 만든 것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매상과 소매상, 주로 소매상입니다. 여러분은 도매상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 대리점 큰 거나 아니면 어디 용산 전자랜드에 가서 큰 데를 보면 도매상인데 그런 데는 거의 없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도매상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 그리고 도매상에 취업하는 일도 별로 없고 주로 소매상이죠. 소매상이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슈퍼, 온라인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에서는 유통이 중요한데 온라인에는 거의 유통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온라인은 그냥 온라인 하기 때문에 온라인 자체 판매가 유통을 하죠.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의 전통적인 개념이 유통입니다. 유통이란 전통적으로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 연결되는 도매상과 소매상과 관련된 활동들의 총합, 이게 유통입니다. 왜 중요하냐? 유통업체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물건 사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통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개념은 이제 상호의존적이면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판매를 한다. 이건 상호의존적인 제조업체와 소매상, 소매상과 소비자 이런 겁니다. 근데 유통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소비에는 좀 쉬운데 그래서 그쪽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팔고 산업재는 있죠. 산업재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거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산업재는 중공업, 중장비 이런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거의 잘 안 하고 소비재는 이제 제조업체가 만들어서 소매상을 팔아서 소매자라고 하는 게 많고 요새는 도매상 1, 도매상 2 이런 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현실에 나타나지도 잘 않고 그리고 온라인이 커지기 때문에 도매를 합니다. 대형 가전업체가 만드는 컴퓨터를 도매상이 한 10%를 사가지고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강변 테크노파트 이런 데서 일부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소매상입니다. 소매상이란 뭐냐?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들 전체. 이게 소매상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경로는 채널 서브 디스트리뷰션하고 소매는 리테일이라고 합니다. 생산자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파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8가지 기능이죠. 쉬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우리 대학원 날 때 이거 다 외우라서 외우긴 했는데 실제는 별 크게 물리적인 보유, 피지컬 포제션, 물건을 사고 소유하고 전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는 소매상에서 사면 되고 또 판매자로서도 소매상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유통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물량적 격차,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라면을 하나를 사고 싶은데 점포는 하나를 팔 수가 없죠. 제조업체는 수십만 개를 만들죠. 그걸 제공해서 하나를 가지고 논아서 소비자들이 정부에서 사는 거. 하루에 아이스크림은 정부에서 70만 개가 나가는데 700만 개를 만들면 열흘 동안 생산하는 걸 판매하고 이런 거죠. 정보의 격차. 또 판매자들은 정보가 많습니다. 좋은 물건에 대해서 정보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별로 없고. 유통 경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직접 경로 저렇게 하면 물건을 불가능하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유통을 하시는 겁니다. 음식점이거나 유통 전문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래요. 자영업자 수가 500만 명, 5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고 실제 유통업자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중간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냥 중간에 받아가지고 다 팔면 돼. 이게 지금 초대형 소매상이 백화점이죠.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 하루에 많이 들어오면 한 10만 명, 20만 명 들어오고, 세일을 거면 30만, 50만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세일을 해서 초대형 점포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 이게 이제 유통의 핵심입니다. 유통 경로가 전체 마케팅 전략에 맞춰가지고 고객들에게 거래 단위를 여기 안에 있는 5개죠. 그 분홍색 안에 있는 거 5가지. 거래 단위를 배분한다. 왜? 백화점들은 조그맣게 팔고 할인점들은 너무 크게 팔죠. 그리고 코스코 홀세일이나 이런 데는 더 크게 팔죠. 박스로. 피자도 박스로 팔고. 외국계 점포도 월마트나 샘스클럽이나 까르푸가 한 개 들어왔다 철수 한 개. 거기는 대형으로 팔고 우리나라는 조그맣게 파는데 그게 익숙지 않아가지고
거래 단위를 좀 잘라줘야 돼. B자를 20박스를 사갖고는 여러분이 할 수도 없죠. 조금씩 해서 그 잘라주는 거고. 공간적인 편의성. 오프라인 소매점들은 전부 가까이 있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편의점. 300m, 500m 사면 되고, 슈퍼마켓 한 800m, 할인점 한 2, 3km, 백화점 한 10km, 뭐 이렇게 되죠. 대기 시간이 있으면서 그걸 통해가지고, 근데 소매점은 짧죠. 뭐, 편의점 같은 건 거의 대기 시간이 없고, 상품 구색, 이거 프로덕트 어서트먼트라고 하는데, 구색이 뭡니까? 제품들을 쭉 쌓아둔 걸 상품 구색이라 하죠. 그 쌓아둬서 구색이 많으면, 쉽게 말해서 상품 구색이라는 게 뭐냐?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가 많은 거다. 그러면 많은 게 좋은 거냐? 많은 게 좋죠. 인터넷은 뭐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책이 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에서 책을 못 사신 적이 있으면 거의 없죠. 주문했을 때 제 스탁 아웃이 생겨서 제품이 없는 경우는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지는 다 있죠. 구세. 근데 오프라인은 매장이 한정이 돼 있고 너무 이 양을 차지하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은 너무 많은 제품을 하게 되면 이제 판매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적절한 제품.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점포가 수천 개부터 수십만 개의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수천 개라는 게 이제 뭐 동네 잡화점이나 편의점이 뭐 몇천 개, 조금 큰 슈퍼마켓이 한 5천 개, 뭐 할인점이 한 뭐 2, 3만 개, 전문점도 한 몇만 개, 백화점은 뭐 몇십만 개, 그 구색이. 백화점 몇십만 개를 가지고 있고 고객 서비스는 가격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앞에 우리 7장에서 가격에서 본 적 있는데 서비스가 좋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비스가 낮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요거 뭐 유통 경로 설계할 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직접성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고 요거는 이제 가끔 시험에도 내고 중요한데 경로 카바레지라는데 채널 카바레지라는 게 뭐냐면 경로를 얼마나 많이 카바를 했으면 좋겠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약간 혼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유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에 익숙해가지고 SNS나 쿠팡이나 뭐 티몬이나 통해서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게 현실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유통이 아직도 뭐 대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뭐 절반 정도씩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유통이 좀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이 늘면은 이제 이런 개념이 많이 변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유통은 완전히 거의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소매는 일부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구장에 가서 소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도 느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 어떤 경로 카바레지란 얼마나 많은 지역을 카바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제조업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볼펜을 팔아요. 팔 수 있는 데는 다 파는 게 좋겠죠. 끝까지 다 서울에서 다 팔고 뭐 지방에서 팔고. 제가 그때 그 어느 유기농 제조업체에 자문교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두부, 콩나물 이런 걸 파는데 한 십몇 년 전인데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거제도에서 두부 2모를 주문한 거예요. 그 직원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좀 심하다 그랬죠. 거제도에서 두부 2모. 그때는 배송비가 지금까지 싸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라도 카바를 하겠다 해서 팔았어요. 결국은 파는데 그러니까 전국을 다 카바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집약해서 전체를 다 카바하는 거죠. 전체를 인텐시브 전체. 전속이라는 건 한두 군데만 파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외국계 화장품 업체인데 국내 화장품이 몇 군데 집어넣으니까 한 10군데 점포만 10군데 백화점만 딱 집어넣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넣냐 했더니 다른 데 가면 품질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명품이거나 아주 그런 데들이고 이 선별적인 거는 이제 골라가지고 너무 싼 데는 안 주고 제가 관련된 출판사 중에서는 이분은 도매상에 안 줍니다. 도매상에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도매상들이 책을 그냥 가져가갖고는 그 사람들이 막 돈도 안 주고 망하고 나서 돈도 안 주고 중간에 막 책도 막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도매상 거래를 안 하고 대형 서점이나 학교 서점이나 온라인만 한다. 대형 서점과 학교 서점과 대형 서점은 안전하고
학교 서점들은 대학교 내에 있는 거고 온라인만 이렇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파성이나 아주 가격이 싼 것들은 저기 뭐 인텐시브를 하죠. 전체를 다 팔려고 하죠. 뻥 같은 거는 저렇게 다 팔려죠. 근데 전속은 아주 특종한 제품들. 현대자동차 어디서 삽니까? 아빠 현대자동차 사면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사죠. 대리점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안 되죠. 이게 전속이죠. 전속은 이제 어떤 매출액이 크고 매출액이 어떤 총 매출액은 이제 작죠. 총 매출은 현대자동차 거보다는 껌 파는 게 아주 많다는데 총 매출보다는 단위 매출입니다. 여기서는 단위 매출액은 전속이 더 크고 총 매출은 카바레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전체가 크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거의 전 세계를 뭐 집약을 하는데 애플은 좀 비싼 것만 해가지고 하는데 수익은 이제 애플이 더 많은 그런 형태죠. 갈등의 가능성은 전속 같은 경우는 갈등의 가능성이 없죠. 자기네가 파니까. 화장품을 딱 백화점 좋은 데만 팔면 되니까. 요거는 예전에 많이 쓰던 건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다양성은 이렇게 지금 팔고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통신 판매나 인터넷 판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지금 섞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체와 도매상과 소매상 이렇게 분류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크게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제조업체가 도매를 겸할 수 있어요. 뭡니까? 삼성전자 제조업체죠. 근데 삼성전자 대리점 쪽 도매도 있고 소매도 있죠. 삼성전자 서비스 있죠. 삼성전자 다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조, 삼성전자 대리점에 쓴 것 중에 큰 거는 도매, 작은 거는 소매상. 삼성전자 서비스는 전체다. 이게 다 같이 하는데 밑에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개념을 말씀드리고 약간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란 뭐냐? 제조업체가 자기 산하에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제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는 활동.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대리점, 삼성전자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제품을 직접적으로 팔려고 하는 활동이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반출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란 제조업체가 도매상과 소매상을 다 통제를 해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완전 직접 통제, 기업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 그룹 안에 삼성전자 회사가 있고 삼성전자 대리점이 쫙 있고 삼성전자 대리점 중에는 뭐 소유주가 삼성전자 전 직원이었던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통제를 거의 받죠. 이건 기업형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통제를 많이 받고 삼성전자 서비스는 삼성전자 거고. 그러니까 제조, 도매, 소매가 완전히 한 업체가 하는 걸 기업형이라고 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전에 많은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어떤 계약형이 되는 게 이제 대리점의 형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다른 경우는 그냥 계약형이 뭐냐.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데하고 계약을 말, 그게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되는 게 전부 계약형입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잘 통제된 방식으로 물건을 팔겠다, 서비스를 팔겠다, 이 얘기입니다. 잘 통제된 방식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관점은 동일하죠. 어디를 가도 그 브랜드 회사의 소매상이 파는 건 똑같아요. 제품도 똑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런 가맹점에 가면 매장도 사이즈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내려놓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3m 가면 화장실이야. 맞아, 똑같아. 다른 데도.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천 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수십 개는 가봤는데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딱 가면 화장실 딱 있어.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where can I wash my hands?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화장실 찾아가면 돼, 그냥.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기업형은 뭐야? 자기 돈 내서 전부 다 하면 돼요. 근데 왜 자기 돈 내서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가 가맹점 사업인데 왜 프랜차이즈를 뜨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돈을 내서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전통적 마케팅 시스템보다 훨씬 통제가 잘 되고 일이 잘 됩니다.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그래서 뭐 시험 문제들이 주로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의 장점이 뭡니까?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을 왜 많이 씁니까? 프랜차이즈 왜 씁니까? 이렇게 하는데 장점이 다 좋은데 기업형일 경우는 돈이 만들어져. 기업형이 아니면서 계약형이야. 컨트랙츄얼이야. 그게 뭡니까? 코퍼레이트 마케팅 시스템이 아니고 컨트랙츄얼이야. 그게 뭐야? 계약을 해서 우리 돈을 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돈을 내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돈 안 내고 남들이 내 돈 낸 것처럼 해. 그게 가맹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뭐 유통업체 중에 대부분이 다 가맹점 사업이죠. 가맹사업본부. 가맹사업본부가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의 헤드고, 그냥 가맹사업 점주들이 이제 소매 입장이죠. 그러니까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이란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을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체가 모두 다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도매상, 소매상, 소매상, 물류 이런 걸 다 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자기 돈을 내지 않고 가맹점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계약형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건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저는 본부고 프랜차이지는 가맹점이죠. 그 가맹사업본부에 관여를 해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40, 50대들이 제 친구들도 많이 했고 뭐 아주머니 뭐 관련된 사람도 어떤 사장님은 가맹점 사업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모집 대리점 모집하죠. 뭐 신선 설렁탕도 가맹점 모집하죠. 뭐 하죠? 무슨 뭐 앞달도 있죠. 놀부 가맹점이 600개가 되고 그러죠. 그게 전부 뭡니까? 본부가 이제 브랜드를 놀부나 유명한 브랜드죠. 브랜드 해놓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많이 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길 하면 장사가 되겠다 그럼 찾아와요. 편의점이 다 그런 거죠. GS25 무슨 뭐 패밀리마트 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요새는 CU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전부 다. 그리고 와서 편의점을 내겠다면 한 1, 2억이 드는데 뭐 이렇게 본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점포도 고르고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거 인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가맹점.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의 대부분이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가맹점 사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익적 마케팅 시스템 여기 있었죠. 관령은 별로 없고 거의 없고 어떤 있어도 계약형입니다. 기업형도 별로 없고 기업형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는 계약형이고 거기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핵심이고 도매상 후원이나 소매상 협동조합은 이거 소매상 협동조합이라는 게 코사라고 있습니다. KOSA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가 있고 제가 거기 옛날 회장님을 잘 알아가지고 했던 데 그런 데고 그건 동네 쇼퍼들이 모인 거고 그다음에 도매상 연합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의 계약형이고 계약형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뭐 이건 기업형이고 돈이 많이 계약형에서 프랜차이즈 조직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관령은 별로 없습니다. 경력 구성원들은 이제 선발 동기부여 그래서 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많이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력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신용 능력 이건 뭐 유통기업의 힘 이건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오던 건데 제조업체가 도매상, 소매상을 통제하는 힘이 뭐냐? 힘이 보상적, 강압적, 전문적, 중고적, 합법적인데 여기서 제일 센 거는 지식입니다. 엑스퍼트 시스템. 그래서 미국 조사해보니까 제일 센 게 엑스퍼트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제일 후진 게 뭐 돈이나 뭐 합법적인 거, 리지티미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나 코어시브가 있고 나머지들 그 다음에 리워드 돈 주는 거고 코어시브는 가맹점 자르겠다는 거고 엑스퍼트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고 중고는 서로 인간관계 합법은 계약서 갈등은 온오프 갈등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고 다음에 아마 소매에서 나올 때 동일한 제품을 해서 제1제당이 물건을 파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얼마를 팔고 온라인은 좀 깎아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가면 더 싸.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몰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항의하는 거. 갈등입니다. 신뢰는 상호 간에 비즈니스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통에서 아주 중요한. 우선 뭐, 이거, 있고. 물적 유통이란 이제, 로지스트.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상점, 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적 유통이라는 게 있고 물적 유통. 상적 유통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제조업체가 도매상, 소매상을 관리하는 게 상적 유통이고, 물적 유통은 뭐냐? 물건을 배송하고 이런 겁니다. 배송하고 뭐 전달하고 이런 걸 물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송, 포장, 하역, 보관 이런 겁니다. 뭐. 근데 여러분은 실제 그거를 뭐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건 뭐 조금 약간 험한 것도 있고, 선박에서 가면 뭐 부산에서 막 하역할 때 인천에 하역 이런 겁니다. 로지스틱스가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똑같습니다.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나 로지스틱스 똑같은 말이고, 물건을 배송하는 생산, 보관, 뭐 운송, 하역 이런 겁니다. 정보 처리도 하고, 이게 물류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물류 서비스는 중요한 거 아니고. 재고 관리, 요거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고 관리란 뭐냐? 물건을 팔고 남는 것이 재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기업체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재고가 완전히 안 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팔면 됩니다. 그 형태가 지금 백화점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가시면은 백화점의 식품 매장은 조금 자기네가 지키긴 한데 나머지는 전부 두화했고 위탁 운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화점이 건물을 만들고 나면 거기 들어와갖고 점포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물건을 파는 거예요. 팔다 남으면 어떻게 가져가요? 백화점은 재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재고 없죠. 여러분이 백화점에 한번 구경 가서 창고 한번 보자래요. 창고 없어요. 아니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창고 없을까?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오니까 전부 배송비도 자기네 갖고 오니까. 그래서 백화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재고 없으니까 백화점에서 가서 가져갔다가 팔고 남으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건 값을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가격이 비싸고 할인점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값이 싼 거죠. 복감사 이런 건 뭐 중요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여학생들한테 제가 20년 동안 이런 거 가르치고 싶진 않고 피기배 이런 거 그냥 이건 있는 거고 창고 이런 거. 물류 정보 시스템은 이제 전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물류 정보 시스템,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겁니다. 유통을 지금 정리하면 유통이란 제조업체가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공장에서 그거를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는 핵심은 이제 요새는 소매상 관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소매상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좀 공부를 하고 현실을 느끼게 될 거고 도매는 별로 취업하는 경우도 없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유통의 일부 나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